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풍경. 그 속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삶의 이야기와 예술이 꿈틀대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넘어, 세대를 넘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수없이 담금질을 반복해온 사람들. 방자유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 우리 지역의 지난 시간을 들여다본다. 웅부 거읍. 남쪽의 큰 고을이라 불리웠던 진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물산이 풍부하다고 묘사한 고장이다. 때문에 이곳엔 100년 전부터 큰 시장이 발달했다. 조선 후기에는 경남 일대의 상인들을 관리하는 상무사가 이곳에 세워졌다. 전통 목조 기와집으로 남아있는 상무사 건물이 드물어 상징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옛날에 그 보보상들이 옛날에 그게 100몇 년 전에 그 보보상들이라고 뭐 이 등짐 장사에서 요새 치면 내는 이 장사꾼들이라 보보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로 갔다 오늘 충무로 가려고 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상무사에 그게 요새 치는 것들은 상공회의소 댁이라 요새 치면 진주 지역 상권의 전국적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다. 상무사에 남아있는 보부상의 역사는 지역의 전통과 향토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최근 진주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상인들에 대한 뿌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그 원로 상무사 원로 어르신이 지금 생전에 계신 분이 6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살아계신 그 상무사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이제 그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갔던 만큼 그들의 허기를 채울 음식도 발달했는데 진주 중앙시장의 명물인 진주 비빔밥이 단연 으뜸이다. 개운하고 뭐 비린내 무슨 짬 냄새가 안 나고 고소하게 맛있어요. 지역색을 진하게 담은 진주 비빔밥. 신선한 소고기로 만든 육회와 쇠고기를 곱게 다져 익힌 포탕이 감칠맛을 더해준다. 소박하면서도 정교한 맛은 이내 감동으로 이어진다. 보통 식문화가 발달한 곳이 과거부터 물산이 풍부하던 곳이었는데요. 진주는 그 서부 경남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또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나는 이런 청정 농산물 그리고 남해의 또 신선한 수산물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 비빔밥만의 특별함은 맛과 멋을 한데 녹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주에서 비빔밥이 그 역사를 자랑하는 향토 음식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것이 또 음식에 들이는 정성을 아주 꾸준히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노쇠 위에 핀 꽃밥 칠보 화반. 진주 비빔밥의 또 다른 이름이다. 황금색 방자유기에 계절나물의 화려한 꽃 모양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곳 지역민들은 비빔밥을 꼭 방자유기에 담아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선조들의 깊은 지혜를 만날 수 있다. 보통 이제 여름에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대장균의 일종인 0127균이 되는데 이런 0127균을 그 살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비브리오균조차도 살균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통 우리가 항균 효과만 있어도 좋다고 하는데
살균 효과까지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그릇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옛 선인들의 지혜와 삶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았다. 바로 진주 향교.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전통 사상을 가르치고 발전시킨 곳이다. 우리 진주 향교는 선현의 위패를 모셔놓고 춘추로 제사를 모시고 또 1년 내내 여기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학교, 지금 말하자면 학교와 같은 공간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오래된 그런 향교입니다. 이곳에도 유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원래 그 한국에서는 금, 은, 기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유기라고 봤어요. 색감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장점들, 굉장히 품위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임금님이 사용을 했던 그런 식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향교라든지 절에서 제기류에 사용을 해왔고요. 일반인들도 명문 그 세도가 집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방자유기는 예부터 함양의 특산물. 여기 예 꽃뿌리에만 세 군데 점이 있었던데 이게 한 사람이 운영하는 세 군데 점이 있었고 서안면에도 한 12군데인가 있었고 또 안이면에 나머지 그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었죠 이쪽으로. 함양에서 방자유기가 발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기가 발전한 곳은 아무래도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화력이 좋았던 소나무 숯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그 산간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평안북도 낙청 지방이 평안도와 함경도를 다 그 유통을 시켰었고요. 남쪽에서는 경남의 함양이라든지 김천 쪽에서 그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질 좋은 방자유기를 만들어 온 함양. 70년대부터 산업화된 그릇 생산에 자리를 내주다 함양의 방자유기 작업장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44호 이점식 명장. 대대로 방자유기를 만들어 오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방자 처음 시작한 게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40년이 됐죠. 시작한 지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방자유기. 노련한 재련 기술과 그릇의 모양을 잡는 섬세한 공예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엔 일부 공정을 기계가 대신하지만 방자 작업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고된 과정. 사람 손으로 때리던 것을 기계가 때린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옛날하고 방식이 거의 같아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힘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노쇠 덩어리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쳐내기를 수천 번. 그렇게 해야만 하나의 그릇과 악기가 탄생하니 방자로 만든 것들은 항상 귀한 대접을 받았다.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장 할 때는 도보 운들이 이제 저 뭐고 도매를 했습니다. 막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한번 이제 저 물건 사러 오면은 며칠씩 자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 한 달씩 짊어지고 올 때는 대대 한 달씩 짊어지고 와가지고 대기다리 걸어놔놓고 그렇게 며칠씩 기다리다가 뭐 징을 한 제품을 사가지고 간다든가 두 제품 한 걸 가져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 귀했었고. 방자유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합금술을 바탕으로 한다. 구리와 주석만으로 아름다운 빛과 단단함을 구현해낸다. 순수하게 동하고 주석만 합금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깨지고 작업 과정에서 깨지고 일하기 때문에. 대대로 전수받아 내려온 황금 비율은 들어가는데 세계적인 특허감으로 칭송받는다. 조선시대 이규경이 지은 오주서종 박물 고변에 보면 유기의 합금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리 78대 주석 22%가 되는데 현재 그 재료공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기로는 주석이 15%가 넘게 되면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주석을 22%를 넣어서 말하자면 새로운 그 합금 조성에 의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 금속재료공학에서 봤을 때 주석 함유율이 10% 이상이 넘어가면 그릇이 쉽게 무르고 빛깔이 곱지 않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2배가 넘는 주석 함유율을 가진 방자유기는 단단하고 고운 빛깔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고려 또는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그 주석의 함유량을 정형화시킵니다. 22%라는 것이죠. 그러면 22%가 됐을 때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선조들은 열간 가공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만든 그 놋그릇을 불에 달구어서 온도가 600에서 700도씨 정도가 됐을 적에는 이게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했기 때문에 열 풀림 현상에 의해서 조직이 연해지고 다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그런 가공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22%를 갖다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천번의 매질과 함께 뜨거운 가마와 찬물을 오가는 담금질이 이상적인 합금 기술의 비밀. 방자유기를 향한 선조들의 열정과 고뇌가 느껴진다. 함양 방자유기의 제작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온 우리 민족의 삶의 한 단면이 보인다. 방자유기 작업장에는 대장을 비롯해 매질꾼, 볼매꾼 등 숙련된 작업자 6명이 필요하다. 이들은 각자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인다. 여러 명이 한 조가 되는 거는 그 각자의 맡은 일이 있었는데요. 원대장의 지휘 아래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휘자가 지휘하듯이 원대장이 돌려가면서 돌려주면은 그분들이 자기 자리만 망치질을 하고 또 이게 온도가 식었으니까 다시 열 처리하자. 왜냐하면 계속 치면은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열 처리도 하고 형태가 이게 잘못됐다. 한쪽이 뭐 너무 커졌다. 그럴 경우에는 원대장의 지휘 아래 협도질이라고 그 작두로 잘라내기도 하고요.
또 형태를 쳐서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휘거나 깨지지 않고 은은한 멋을 지닌 방자유기. 여전히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함양 방자징이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그때는 징 하나에 쌀 한 가마가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방자 중에서도 이제 주로 방자로 아니고 찍었어도 할 수 없는 게 악기입니다. 징하고 꽹과리. 징을 만들다가 잘못된 거는 유기를 만들 수가 있지만 유기를 만들다가 징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기에다가 소리를 불어 넣으면 징이 되는 기고 악기가 되는 거죠. 한국의 문화유산 진주성. 이곳에서도 함양 방자징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선 매년 봄 논개제가 열린다. 논개를 비롯한 진주 기생들이 남긴 교방 문화와 지역 민속예술의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다. 전국에는 축제가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축제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관광객들을 모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주 농개제도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주에 있는 전통 예술을 이렇게 알리고 보급하다는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주 건무 그리고 진주 삼천포 농악, 포가락무, 솥대쟁이를 보시고 많은 진주에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전통 예술을 이렇게 배워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장 한켠에선 진주 삼천포 농악이 보는 이들의 흥을 돋군다. 방자악기가 소리에 한층 신명을 더해주는데 농악 최초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이름을 올린 것도 바로 이 진주 삼천포 농악이다. 더불어 농악과 춤, 기회가 합쳐진 진주 솥대쟁이 놀이가 펼쳐지고 이를 통해 논개제를 방문한 여행객들은 예인들의 고장으로 불리웠던 진주 지역의 옛 위상을 다시금 확인한다. 솥대쟁이 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솥대를 타는 것이 이제 주 종목으로 삼아서 떠돌아다니면서 연행을 했습니다. 근데 경상도 진주가 본거지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연행하는 이제 종목들이 이 경상도 지역의 민속 연희를 또는 민속 예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롭게 재구성되거나 이제 창조 또는 창의적인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이 경상도 지역의 고유성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이름난 예인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탈지역적인 이런 어떤 성향도 어느 정도 띄고 있었습니다. 솥대쟁이 놀이패는 안성의 남사당패와 쌍벽을 이룬 당대 최고의 예인 집단. 전국에서 예술인들이 모였기에 경남 지역색을 뼈대로 타 지역 예술인의 감성까지 포용한 점이 특징이다. 즉, 서로 다름과의 어울림을 보여준다. 전통음악이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는 건 방자로 만든 악기의 덕도 있다. 방자유기로 만든 그 타악기들, 징이나 꽹과리들은 그 쳤을 때 그 소리가 그 맹놀이 현상이라고 일어나면서 그 미묘한 소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또 아주 카랑카랑한 우리 한민족의 얼이 담긴 그런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경남 예인들의 후예를 양성하는 곳이다. 교육관 한편에선 한민족의 얼이 담긴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 소리에는 경상도만의 특색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그랑자그랑하는 굴러가는 듯한 이런 타법으로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악기 두께가 좀 얇고 그리고 맑은 소리가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기도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저희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보면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색깔이 음악의 색깔이 조금씩 틀립니다. 경상도 예인들은 섬세하게 소리를 조율할 수 있기에 방자 악기를 선호했다. 나에게 꼭 맞춰진 악기는 자식과 다름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고. 꽹과리 연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리를 다 맞춰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인이 만들어 놓은 꽹과리를 제가 두드려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소리와 비슷한 악기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제가 원하는 두께까지 이렇게 문대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보기가 좋은 게 악기가 또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시커먼 부분들을 벗겨내면서 또 소리도 고루 만들면서 예전에 저희 선생님들은 이 강내는 작업을 새끼줄로 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새끼줄로 이 시커먼 때가 다 벗겨질 때까지 계속 닦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악기가 소리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흔해진 전통 악기들. 때론 어렵게 악기를 구했던 그 열정이 그립다. 뭐 버스를 타고 2시간 걸려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100개를 두드려 보면 한두 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거 찾아와서 방자하시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소리 이렇게 조금만 더 낮춰 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은 또 그분이 두드려서 소리 맞추어 주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장구 가죽 하나 바꾸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장구도 찢어지면 직접 기워서 쓰고 북도 늘어나면 막걸리에 담궈서 다시 쪼아서 쓰고 꽹과리도 요런 데 깨지면 못질을 해가지고 깨지는 게 더 퍼지지 않게 해가지고 또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방자 악기가 좋은 울림을 갖추려면 가운데 부분은 두껍게 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얇아졌다가 입구로 올라오면서 두꺼워져야 한다. 미묘한 차이가 소리를 좌우하기 때문에 장인의 손길이 매우 중요하다. 타악기는 두드리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주물로 악기를 만들면은 두드리다 보면은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자는 1200도에서 용해해서 1000번의 매질과 그리고 수없는 그런 당금질에 의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유기가 갖는 그 카랑카랑한 소리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북방 민족의 그런 얼이라든지 소리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의 진과 꽹과리를 따라올 만한 타악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번의 두드림. 그 깊은 울림은 시대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경남 지역민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있다.